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법의 허점 파고든 한국성장금융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정말 이루어졌나요? 일단 한국성장금융은 민간사모펀드 PEF가 최대 주주 59.21%지만 증권금융 10.7%, 산업은행 8.7%, 기업은행 7.4% 등이 주요 주주인 주식회사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 인력 3명 이상의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고 있을 뿐,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도 임원 자격 요건에 형사처벌 요건 등이 없어야 한다고만 규정되고 있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낙하산 인사 온다고 요새 좀 문제가 되나봐요. 프롭테크 공인중개업계와 공생통해 장기발전 담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방의 안 의장이랑 김소우장이라는 분이 논의를 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총수일과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도 직접 진다고 합니다. 공시 의무 사항은요, 동일인의 공시 의무 사항인 일반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순환 출자 현황 등인데요.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 주식의 총수의 20% 이상을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 현황 및 주주 현황이 포함됐네요. 서울 중심의 한국인데요, 지역 중심의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나 봐요. 한국은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네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국내 기름값은 국제 유가와 직결되는데요. 지금 국제 유가는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연초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원유 가격은 지금 70달러를 바라보고 있네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이민의 나라 호주 나의 꿈과 도전이라는 책도 있네요. 이민을 꿈꾸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갑질 문어발 계열사 158개, 카카오 독립 경영이 독됐나? 카카오가 이제 158개나 되는 계열사가 있어요.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백인의 CEO, 경영인을 양성하겠다는 경영 철학과 가지고 있는데요. 김 의장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대신 각 CEO의 일정 지분을 보장하고 자율성과 독립 경영권을 부여했다. 이는 창의적이고 민첩한 의사결정으로 신사업을 빠르게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 반면 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 계열사가 지나치게 각자 도생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카오는 2017년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본사와 원활한 협업 체계를 위해 공동체 성장센터를 설립했지만 이사회의 사무처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룹 차원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지금에야 혁신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상황에 가려져 있지만 그룹이 커지면 각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점차 부딪히고 충돌하기 시작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네요. 베트남에 백신 지원해달라 미국 CEO들이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이 베트남 사진인가 봐요. 델타 변이가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할 경우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설상가상 새로운 진앙이 된 동남아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백신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3일 기준 베트남에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18.1%, 백신을 2회 완전 접종한 비율은 2.8%에 그칩니다. 인도네시아의 접종 비율은 1회 이상이 24.1%, 완전 접종은 13.17%죠. 자, 여기서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유럽존 그쪽에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부족이 물가를 끌어올린 거죠. 카푸치노 위에 크림 독일, 개인연금 가입하면 국가가 보조한다고 하는데요. 노인 빈곤율도 문제지만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43%나 되네요. 멕시코가 24%, 미국이 22% 정도 되고요. 독일은 한 10%가 안 돼요. 근데 독일이 이미 노령 국가인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 이미 2013년 65세 이상 인구가 21.1%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 절반이 50세를 넘는다. 과거 독일은 복지 선진국답게 노인 대상 공적연금 비중이 높았다. 사적연금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을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림이라는 말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가재정 비출 부담이 커졌다고 하네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한국 엇박자 정책 계속된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요, 지금 쇼크 수준을 기록하면서 긴축 프로그램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3일 발표된 미국의 8월 비농업 공용자는 23만 5천 명으로 전달 105만 3천 명 대비 4분의 1 토막으로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월가의 예상 72만 명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9월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는커녕 연내 테이퍼링도 힘들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관론자인 누리알 루빈의 뉴욕대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강하게 경고한 데 이어 경제학자 니얼 퍼거스는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이 통제력을 잃으면 1960년대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죠. 러시아 중앙은행 CBR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전 세계가 1년 반 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 추천주 중에 BNK 금융지주가 있었어요. BNK 금융지주의 경우 올 2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한 2,753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익이 정상화되면 주당 배당금 DPS가 480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배당 매력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네요. 중국 당국 이번엔 디디 주식 지위적 경영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인플레 못 잡으면 18개월 내 2008년 수준 금융 위기가 터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FT는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올 2분기 생산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 대열에 잇따라 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2%포인트, 2.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으며 브라질도 3.25%포인트 인상했죠. 만일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는 각국 부채 위기를 폭발시킬 수 있죠. 최근에 금리 인상에도 신흥국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FT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은 9%로 중앙은행 목표치의 3.75%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가 현재 5.25%에서 연말 기준 7.5%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상장 도전이 늘어났네요. 세금 환경점 관련법 면밀히 살펴보고 도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